안녕하세요. 오늘의 영화는 제75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 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촬영상을 수상한 명작 로마입니다. 영화감독 거장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모국에서 직접 촬영한 흑백 영화이죠. 쿠아론 감독의 모국은 멕시코이고요. 여기서의 로마는 멕시코시티의 로마 구역을 말합니다. 영화 로마는 쿠아론 감독이 어린 시절 가정부였던 클레오라는 여성의 삶을 통해 격동의 시설과 사회계층의 모습을 감성적으로 담아내고 있죠. 이를 위해 감독은 카메라를 직접 들고 촬영에 나섰고 당시 디테일한 장면을 나타내는 데 성공했죠. 무엇보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제작했다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극장이란 전통적인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넷플릭스는 접근성 면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영화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제작 영화들에 대한 영화 초청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향후 미디어 발전과 함께 공존을 모색해야 되겠죠. 로마는 흑백 영화로서 단철, 담백, 소박한 이야기지만 거대한 감동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영화에 처음 화면 넷플릭스의 로고조차 흑백으로 시작하고 배경음악도 없지만 새소리, 개 짖는 소리, 아이들이 노랫소리, 거리의 소음소리 등 시대를 대표하는 소리들이 어울려 영화의 배경음악을 대신합니다. 주인공 클레오는 늘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깨우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이고 빨래하고 정리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나 늘 움직여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말수도 적고 인내심이 강하죠.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죠. 멕시코의 중산층의 가정부, 유모로서 살아가는 클레오의 삶에서 영화는 1970년대 멕시코의 상처를 불러옵니다. 클레오의 일상은 매우 바쁘지만 전혀 내색을 하고 있지 않죠. 가정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클레오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죠. 가정에는 클레오와 함께하는 식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아델라이죠. 이제 진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클레오는 아델라의 남자친구의 사촌과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친구와 사귀게 되죠.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영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을 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나중에 무술 훈련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찾아갔지만 다시 오지 말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남자친구는 도망을 가고 클레오는 혼란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해고를 당할 줄 알았던 클레오는 오히려 주인 소피아의 위로와 도움으로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클레오와 소피아 두 여성입니다. 소피아도 남편이 자주 집에 오지 않는 이유가 다른 여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가족을 버릴 수 있는 남편이죠. 영화는 남성을 폭력적인 남편과 무책임한 남편으로 당시의 여성을 대비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돌변하죠. 여성적이고 나약한 줄 알았던 클레오는 남자친구의 군사훈련하듯한 무술 시범에서 남성들은 모두 실패를 하지만 클레오 혼자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는 총과 나무봉이 없어도 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전혀 수영을 못하는 클레오가 바다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합니다. 정말 명장면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인함의 절정이죠. 소피아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포드 자동차를 과감히 작은 차로 바꿉니다. 어느 날 가족 여행 중 아이들에게 이혼 사유를 말합니다. 소피아는 남편과는 전혀 다르죠. 아이들에게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강한 존재입니다. 이렇듯 70년대의 멕시코의 남성들은 불편하고 무책임한 남성으로 그려지게 되어 여성 위주의 영화라는 평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영화에선 여성을 책임지는 남성, 불이 났을 때 먼저 달려가는 남성, 이념을 위해서 앞장서는 남성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주인공 클레오의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연인 듯 운명인 듯 복선처럼 교차되는 시대의 상징적인 화면 구성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클레오의 착잡한 발걸음 뒤로는 신나는 음악과 서커스를 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산에 불이 나서 불을 끄는 주민들과 그것을 재밌게 바라보는 관광객들, 앞으로 홀로 아이들을 키워가야 하는
소피아의 고뇌 옆에 새롭게 결혼식을 올리는 이러한 레이어 구성은 순탄치 않은 삶의 교차점을 대비시켜주죠. 영화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 총소리가 실제 총소리가 되고 남자친구의 무술 퍼포먼스가 쉰기로서 위협하게 되고 폭죽 소리는 산불로 이어지고 너덜해지는 자동차는 삐걱대다 못해 깨어지게 된 가족의 현실을 암시하는 등 이런 은유들은 영화에서 찾아내야 할 관객들에게 주어지는 내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클레오란 캐릭터는 한 가정의 상처이자 멕시코 사회가 안고 있는 상처, 전 인류의 상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영화는 마치 우리나라의 당시 시대를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1970년부터 1971년까지는 멕시코에서 펼쳐진 민주화운동은 학생 시위대와 군대의 갈등, 유혈 사태 등의 장면은 과거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튼 민주화 과정 속에서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멕시코와 한국 두 나라 간의 감성적인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데 비슷하게도 두 나라는 지금도 치유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 제목의 로마는 거꾸로 읽으면 아모르, 즉 사랑이란 뜻인데 이런 시대적 시련을 이겨내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독자의 몫이 커졌습니다. 오늘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뒤쪽에 이어지는 20개의 명장면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초 다른 그림 찾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해보실 분을 위해서 100점 도전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